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산부인과에서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정선화입니다. 우선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가장 흔하게 이렇게 무배란, 배란이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은 생리 사이클에 따라서 배란이 양쪽 난소에서 번갈아 가면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배란이 안 되는 거예요. 배란이 안 되는 원인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난임 환자에서도 가장 많은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그 외에 장기적으로는 암이라던가 이제 뭐 당뇨 이런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과도 여러 가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생활병처럼 잘 알아두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네네. 초음파로 봤을 때 이제 단면을 자르는 도식도인데 이렇게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이 되죠. 여기는 지금 약간 인해 전술이에요. 그러네요. 네, 제대로 된 놈들이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개수는 많은. 많네요.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생리 또 사이클을 지나다 월경도 안 하고 계속 생리 사이클을 지나다 보면 얘네들이 그냥 저절로 흡수가 되면서 점점 더 부피가 커집니다. 난소의 부피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여 안에서 다시 난소의 부피를 크게 만들어주는 또 그런 네. 기능을 실질을 많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네. 보면 그림도 그렇지만 정상적인 난소보다는 다낭성 난소가 초음파로 봐도 더 커요. 진단 기준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저희 학회에서 영어? 네, 영어. 영어는 네. 그냥 이제 핵심만 제가 말씀해 핵심만. 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는 잘 배란이 안 됩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 네, 배란이 잘 안 되거나 아예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는 뭔가 외향적으로 여드름이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털이 이제 이런데 아니면 우리 막 베렌나루라고 네, 하죠. 네, 네. 그 다음에 회음부나 허벅지 이런 데도 털이 좀 여자치고는 많다. 이런 네네. 분들. 그 다음에 이제는 다른 우리가 이제 다낭성 난소가 보이지만 그 외에 선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다른 질병들을 배제했을 때 네.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스펙트럼의 질병들이 사실은 많은 거죠. 그러면 요 말씀해주신 세 개 네. 중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되면은 네, 맞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는 만약에 초음파를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면서 한쪽 난소만 그런 형태로 보이면서 네. 뭐 배란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든가 네. 이런 모습을 보여도 양쪽이 아니어도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아. 진단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희발 월경을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부림, 그 다음에 비정기 자궁 출혈. 출혈도 그냥 있나요? 부정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우리가 정상적인 생리는 28일에서 35일 주기로 이제 따박따박 그렇게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얘는 그냥 지 멋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기가 없다는 거죠? 네, 네네. 아예 안 하거나 극단적으로 아예 안 하거나 네네. 아니면 아예 그냥 부정 출혈로 나타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다무증, 털 많이 나요. 네.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 과다 증세가 이게 다 다무증, 여드름 이게 다 같은 걸로 포함될 수 있고 네. 이제 피 검사를 했을 때도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좀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는 보시면 그 장기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비만, 고지혈증, 뇌당능 장애라는 거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죠? 당뇨가 올 수 있죠. 그래요? 이형 당뇨. 어머. 네, 이형 당뇨, 네. 고혈압, 뭐 이런 심혈관계 질환은 네네.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되어는 있어요.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하고는. 근데 워낙에 우리가 살찌고 또 이런 당뇨 생기고 하다 보면 당연히 따라올 따라오는 수 게 있겠죠.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약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월경이 되면서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자궁 내막을 두꺼워진 자궁 내막을 이렇게 쏟아져서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얘네가 계속 세포가 쌓이게 되겠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서 네. 이게 일부 규칙적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네네.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암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자궁 내막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치료. 우선은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증후군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공통적으로 모여져 있는 경우를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네. 사실상 또 원인도 사실 좀 불명확한 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이제 치료가 환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져요. 배란 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구 피임약 같은 거를 좀 쓰고 불임이 원인이다. 먼저 경구 피임약으로 월경을 좀 규칙적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불임에 대한 뭐 클로미펜이라든가 페메라 같은 거라든가 해서 배란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약들을 쓰게 되는 거죠. 남성 호르몬 과다 증세는 이제 탈모, 뭐 이제 여드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얘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구 피임약을 써본다든가 네. 아니면 피부과 쪽에서 이제는 치료를 같이 받아본다든가. 여드름 치료를 네. 같이. 그다음에 네네. 탈모 역시도 마찬가지로 네네. 그렇게 약을 쓰면 네. 이거는 영구적인 탈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반응이 좋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에 걸친 합병증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현재 내 몸에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심각하게 막 많이 걱정을 하세요. 네. 근데 요거는 나는 아직 젊고 좀 뭐 그렇고 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시거든요. 설마 네, 하는 설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젊은 네네. 친구들도 내막 암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대사적 합병증, 특히 비만,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제2형 당뇨 같은 게 같이 따라올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무조건 저는 그래서 오히려 환자들이 조금 저를 싫어하는데 올 때마다 제가 잔소리를 엄청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운동하라고. 운동하라고. 네, 운동하라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또 하나는 꼭 체중 관리. 아, 그다음 식이 조절. 열심히 골고루 잘 드시고 엄마가 해주는 밥 같은 그런 게 제일 좋은 식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원장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